맨 마지막 환매가 뭐냐면은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5억을 받고 환매한다는 특약을 걸어요. 환매 특약부 매매예요. 환매 특약을 걸어요. 그럼 환매가 뭐냐? 일정 기간 5년 안에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권이 형성권인데 팔았던 소유권이 다시 되돌아오는 특약을 환매, 돌릴 환자예요. 팔고 다시 소유권 찾는 특약, 이게 환매 특약이에요. 그러면 왜 갑은 지 토지를 판 후에 5년 일정 시간 지난 후 다시 소유권을 찾느냐? 그러려면 너는 왜 파니? 자, 환매는 돈 빌리는 방법으로 활용돼요. 얘가 5억이 필요한데 지 토지 가격이 시가가 5억인데 은행 가면 2억밖에 안 내줘, 대출을. 그래서 환매라는 방식을 이용하면 5억을 전체 시가상당을 땡겨요. 대신 이자 붙여서 나중에 돌려주면 돼. 즉 매매라는 형식으로 돈 빌리는 거, 이게 환매예요. 환매. 5억 빌릴 수 있죠. 나중에 5억 플러스 이자 돈 갖고 되찾아오는 거, 이게 환매 특약이에요. 환매 특약. 자, 환매 특약은 시험에 나올 게 몇 개 딱 되는데, 첫 번째, 반드시 매매계약과 환매 특약은 동시에 해야 돼요. 이게 7번 나왔어요. 7번. 나올 놈이 계속 나와요. 동시에 하라는 거. 두 번째, 외우시고. 두 번째, 환매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찾아올 기간. 환매권은 형성권인데 환매권. 환매 돌아와! 하면 바로 돌아옵니다. 소유권이 형성권. 자, 기간이 있어요.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해요. 5년 넘으면 5년으로 단축시켜버려. 그래서 환매 기간은 이 5년을 기억합니다. 5년. 넘었다 단축. 안정해도 5년이에요. 환매 기간을 안정하면 5년으로 봐요. 5년 안에 환매권 행사해야지. 기간 넘으면 소멸해버려요. 환매권은. 자, 5년을 넘지 못한다. 두 번째. 1년으로 정했던 3년으로 정했던 한 번 정한 기간은 절대 기간은 연장 못해요. 잘 정해야 돼. 갑은 내가 5억을 빌려서 이걸 활용한 후에 나중에 얘한테 돈 갚을 시점, 능력이 되는 때를 기간으로 산정해야 돼. 3년으로 정해서 했는데 3년 뒤에 5 플러스 이자를 돌려주면서 환매권 행사해야 되는데 돈이 안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연장이 안 돼. 을 한 번 더 가자. 2년. 안 돼요. 한 번 정한 기간은 절대 연장 못 해요. 그래서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시오. 7번.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해. 넘었다 5년으로 단축.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다 법조문이야. 한 번 정했다 절대 연장 못해. 법조문. 그 다음 이 환매 특약을 등기했다면 세트.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어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환매 특약 사실을 등기부에 등기 박아놓으면 을이 이 땅을 팔아버려도 병한테 들이댈 수 있다는 얘기야.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건 세트죠. 온 세트니까. 제3자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환매는 이 3개만 보면 돼요. 3개만. 그 다음에 나머지 한두 개 이제 조문. 이 3개가 가장 중요해요. 자, 환매 법 조문 봅니다. 매도인이 갑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동그라미 빵 동시에 해야 돼. 환매할 권리를 보류했네요. 즉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라는 것, 이 조문에 나와요. 그 다음 나중에 돈 줄 때는 지가 받은 매매대금 및 혹시나 매수인 을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있다면 이거 플러스해서 매매대금 플러스 매매비용 해서 반환하고 환매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돌아와? 하면 돌아옵니다. 당연히 환매대금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하겠죠? 당연히 특약 걸어요. 플러스 알파 이자율 계산해서. 자, 전 이항의 경우 나중에 환매권 행사할 때 봐봐요. 얘가 5년 기간으로 정해서 했어. 그러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니다. 그러면 을이 토지를 인도받았으니까 목적물로부터 과실이 생길 거고 대금 5억 융통했겠죠. 이 대금 5억에서 5년 동안 이자가 발생해. 환매 기간 동안 발생한 목적물로부터 과실, 대금으로부터 이자는 나중에 환매권을 행사하면 서로 그냥 퉁친 걸로 봐요. 퉁친 걸로. 그냥 환매 대금만 돌려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게 사망이에요. 자, 환매권 행사할 때
목적물 과실과 대금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음을 상기한 걸로 본다. 즉 환매 대금으로만 정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내용 갑니다. 이번에 1번 아주 잘 나오죠.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세요. 동시에 별 3개. 그다음 환매 대금은 우리 법 지가 받은 매매 대금 5억에다가 혹시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매매 대금 받은 돈에다가 매매 비용 더합니다. 물론 환매 대금 특약으로 정합니다. 현실에서는 믿지 마시고 법 전문이에요. 자, 환매 기간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제1항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해요. 5년 동그라미 빵. 자, 넘었다 5년으로 단축. 그대로 밑줄. 5년 내에서 정해야 돼. 넘었으면 5년으로 단축. 자, 3항부터 갑니다. 기간을 안 정했어. 특별히. 그러면 부동산은 5년으로 봐요. 기간 안 정해도 5년. 5년 넘지 못하고 외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2항. 환매 기간을 정했다면 다시는 이를 연장하지 못해요. 한 번 정하면 연장 못해. 절대 연장 못해. 이렇게 옵니다. 한 번 정하면 1년으로 정했든 3년 정했든 절대 연장 못해요. 자, 여기가 전체가 별 3개입니다. 1, 2, 3을 그대로 외웁니다. 5년. 환매는 5년을 넘지 못해. 안 정해도 5년. 정해도 5년 못 넘었어 단축 외우시고. 한 번 정했어. 절대 연장 못해. 이렇게 외워요. 절대 연장. 자, 이제 넘깁니다. 지금 별 3개가 2개 나왔어요. 자, 다음 페이지. 제1항. 매도인은 환매 기간 내에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을 잃는다. 즉 정해진 기간 내에 돈 돌려주면서 돌아와 해야 돼. 넘었다 소멸합니다. 기간 넘으면 소멸. 자, 이 항 볼 필요 없고. 자, 그래서 내용이 그거예요.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매매 대금 플러스 매매 비용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 잃습니다. 기간 내 행사라는 말이에요. 믿지 마시고 법조문 그대로. 자, 어딜 가느냐. 자, 다 필요 없고. 환매 등기한 경우 3번 갑니다.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등기를 했다면, 자, 등기했죠. 그러면 세트 등기하면 들이댈 수 있어. 제3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 오케이 이 정도예요. 등기하면 효력이 있다. 이건 세트로 작동되니까 뭐 그냥 하면 돼요. 굳이 별 3개 안 할 거예요. 세트니까. 결국 중요한 거 이거 동시에 하라는 거. 그 다음에 기간. 이거 숫자가 나와. 숫자 여기 나와요. 5년을 넘지 못해. 넘었다 단축. 안 정해도 5년. 무조건 5년이야. 환매는 5년. 한 번 정했어. 절대 연장 못해. 기본이 받은 매매 대금의 매매 비용 플러스. 근데 특약으로 하겠죠. 자, 이 정도면 됐어요. 오른쪽 딴 거 보지 마시고. 이제 임대차 갑니다. 임대차. 교환은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교환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자, 교환은 재산권 주고 재산권 주는 거.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입니다. 교환한다고 해서 요물계약 아니야. 계속 장난쳐.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라고. 아니야. 약정이죠. 약정, 낙성계약입니다. 그 다음 보충금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조문. 자, 내 건물은 5억, 상대방 건물은 10억이야. 그러면 물물교환하면 안 되겠죠. 내가 부족한 대금 5억을 추가해서 줘야겠죠. 이게 보충금이에요. 자, 당사자 일방이 전조재산권 이전과 금전 보충 지급을 약정했다면 그 금전에 대해서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그대로 나와요. 보충금이죠. 돈이죠. 그러니까 원래 다른 계약에 매매 규정 준용하잖아요. 거기다 대금 매매 규정 준용한다. 맞는 거예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됐네요. 교환은 뭐가 나오느냐? 3번 봐요.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동시항변권 위험부당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매 담보책임. 즉 교환계약 사례 문제가 나오면 총론, 계약 총론, 강론, 종합 세트 문제가 나와요. 나중에 제가 훈련시켜 드릴게요. 결국 교환은 말이 교환이고 나머지 계약 총론, 동시항변권, 건물이 멸실해 교환하고 위험부담, 그 다음에 계약 해제, 그 다음에 담보책임. 이게 종합 세트로 나와요. 그래서 교환계약은 종합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오른쪽 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넘깁니다. 이제 임대차. 그래서 총론, 강론하면 교환계약은 풀게 돼 있어요. 매매교환, 임대차. 자, 임대차가 내용이 조문이 굉장히 많아. 아유, 뭐라 조문이 많은지 몰라.
매매보다 훨씬 많아요. 별로 안 중요한 조문도 많아. 자, 오늘은 중요한 것만 할게요. 안 중요한 조문 오래 할게요. 자, 그럼 임대차는 뭘 봐야 되느냐? 먼저 임대차의 성질. 두 번째, 존속기간. 세 번째, 임대차의 효력. 이제 얘가 중요하겠죠? 권리 의무가 나오니까. 먼저 임대인의 의무 하나가 있어요. 임대인의 권리도 있지만 권리는 별로 안 중요하고 임대인의 의무. 두 번째, 이제 이게 중요해요.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의 권리. 이 권리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권리가 태어나요. 비용 주세요. 필요비, 유익비 주세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 여기서 나와요. 필요비, 유익비 주세요. 비용 상환 청구권. 두 번째, 에어컨 사세요. 주인, 내 에어컨 사.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토지 임차인이 건물 사세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래서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권리. 비용, 부속물,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부속물은 전세권에서 배웠고 지상물은 우리 지상권에 배웠어. 거기에다가 내용이 더 이제 플러스 돼요. 그 다음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은 권리 있으니까 임차인의 의무 있겠죠. 자, 임차권 양도를 봐야 돼요. 임차권 채권입니다. 임차권 양도하고 또 전대를 해요. 자, 여기에서 무단전대. 임대인 주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세줬네요. 무단전대. 자, 보증금. 그다음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 종료. 자, 그러면 임대차는 어디가 중요하냐?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비용, 부속물, 지상물. 여기가 중요하고, 그다음 무단전대. 여기 두 개를 먼저 하고 나머지 쭉 보는 거예요. 이 두 개에서 세 문제 중 두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한 문제는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문이라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 근데 여기는 막 판례도 엄청 많아요. 판례도. 그래서 여기를 먼저 하고 이제 나머지도 봐야 돼요. 의무 같은 거 나와요. 의무 같은 거 나와. 그래서 무단전대뿐만 아니라 적법전대도 있어요. 무단전대만큼은 덜 나오지만 적법한 전대. 또 보긴 봐야 돼. 조문만 보면 돼요. 조문. 자, 갑니다. 임대차란 게 뭐냐? 당사자 일방 임대인 주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 임차인은 여기에 대해 차임 지급할 것을 서로 약정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생겨요. 그러면 사용 수익해 하고 차임 주고 이 두 가지 단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주고 월세 받고 그거예요. 그래서 차임이 법조문이 있죠. 그러니까 차임은 성립 요소다 이렇게 나오겠지. 전세금하고 똑같아요. 자, 임대차 낙성, 쌍무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기본적으로 나와요. 잘 나오죠.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거기 계약의 종류에서 나와. 계약의 종류가 제가 우리 세 가지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무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그거 알아겠죠. 거기서 나와. 거기서. 자, 오른쪽 갑니다. 존속기간.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기간을 안 정하고 세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기간을 정할 때 최단기간 보장도 안 해주고 두 번째 줄 최장기 제한도 없어. 밑줄. 임대차 기간은 1년 할 수도 있고 100년 할 수도 있어요. 아무런 제한이 없어. 1년 보장 그딴 것도 없고 한 달도 돼요. 100년도 돼. 자, 거의 안 나오고 기간 약정 없네요. 자, 여기 이제 시험 나와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 전세권하고 똑같아. 언제든지 각 당사자는 조문 언제든지 전세권은 소멸 통고고 여기는 소멸 대신 해지만 들어가면 돼.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통고니까 바로 해지되지 않겠죠. 바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소멸해요. 해지되는데 상대방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자 임대인 1호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달 후 해지. 그럼 임차인이 저 이사 갑니다 주인 하면 한 달 후 해지돼요. 그래서 임대인이 하면 6달, 임대인 밑줄 6달 밑줄, 임차인 밑줄 한 달 밑줄. 동산 할 필요 없고 부동산만. 그래서 임대인이 하면 6달 후, 임차인이 하면 한 달.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서로서로 저 이사 갑니다 이사 가서 전세권하고 똑같아. 자, 넘깁니다. 넘겨요. 안 중요한 점은 안 봐. 볼 시간 없어. 자, 임대차의 법정갱신, 묵시갱신 같은 말이에요. 묵시갱신, 법정갱신.
전세권 법정갱신하고 요건이 달라요. 제1항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수익을 계속해요. 자, 그런데 주인이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인 걸로 봐요. 이게 바로 법정갱신, 묵시갱신이에요. 즉 6달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있단 말이 없어. 임대차는 기간 끝난 후 계속 살아. 이 안에 법정갱신. 잘 안 나와요. 자, 그러나 당사자는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이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봐요. 우리 건물전세 법정갱신도 다른 조건은 똑같지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죠. 거기다 적어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따라서 635조 앞조문이야.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라는 거. 그래서 그 조문에 따라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게 어디 있느냐? 내용이 없어. 2번에 있네요. 자, 동그라미 2번 봐요. 임대차가 묵시갱신됐죠. 그러면 내용에다 적어요. 위에다 적었으면 상관없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돼. 따라서 각 당사자는 서로서로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있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그걸 적어놔야 돼. 그러면 앞조문이 작동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서로서로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이사 가세요 할 수 있다. 자, 법조문 갑니다. 자, 제2항 법정갱신, 묵시갱신된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해 혹시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있다면 기간 만료되면 제3자 제공 담보는 소멸합니다. 자, 밑줄 하시고 밑에 내용 3번 봅니다. 묵시갱신의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거기까지만 밑줄. 그냥 법조문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2항 법조문으로 보는 게 이해가 더 잘 돼요. 전 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왜? 전 임대차란 말이 내용이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전 임대차에 써줘야지 2항에 하는 거. 그래서 법조문으로 보시라고. 2항을 봐요. 전 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이 만료하면 법정갱신되지만 제3자 제공 담보는 소멸합니다. 이게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법정갱신의 경우 알 것. 2가지를 아셔야 돼.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 그러면 언제든지 해지통고 이게 따라 나와야 되고 기간은 정하면 그걸 외워야 되고 그 다음 제3자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는 거. 제3자 제공한 담보는 뭐냐? 그럼 몰라도 돼. 그냥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합니다. 제3자가 제공했기 때문에. 밑에 판례는 보지 마세요. 한 번 나온 적 없어. 자, 임대차 효력 갑니다. 월세 주세요. 이게 차임 채권이겠고 차임 증감 청구권. 상당하지 않으면 차임 증액 감액 청구하겠죠? 그냥 넘어가야 돼. 법정질권, 법정지상 안중에 넘어갑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안중에. 자, 임대인 의무 여긴 중요해요. 임대인은 임차인이라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겠죠. 즉 법조문 봅니다. 임대인은 이 임차 목적물을 세입자 임차인에게 인도해 줘야 되죠. 사용케 하려면.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임차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해요.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 인도하고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자, 유지해 줘야 되니까 고장 나면 주인이 고칠 수선 의무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밑에 2번 수선 의무는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이게 전세권자하고 달라진 점이에요. 자, 전세권자는 지가 고쳐야 돼. 하지만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힘이 약해. 지가 고칠 필요 없어. 임차인은 고장나면 보일러 고장나면 주인한테 보일러 고쳐주세요 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해. 힘이 약한 대신 지가 직접 고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수선 의무. 저 조문에서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유지하게 해줘야겠죠. 고장나면 고쳐줄 수선 의무가 나와요. 수선 의무. 자, 판례는 5월달에 볼게요. 이 판례도 나오는데 지금 할 시간이 없어. 오늘 임대차 마치고 다음 주부터 주택으로 들어갈 거라. 자, 오늘은 조문을 쫙 정리할 거예요. 조문. 임대차의 기초. 진짜 오른쪽 대항력 가죠. 자, 임차권은 원칙 보세요.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채권. 따라서 맨 오른쪽 제3자라고 적었어요. 원칙 양수인을 제3자라고 해봐요. 채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죠. 하지만 이제 예외가 발생해. 임대차 채권이지만 등기가 가능해요. 등기를 박으면 대항력이 생겨요. 그 내용이요. 자, 제목이 임대차 등기죠. 자, 이 조문 그대로 나와. 제1항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주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 좀 해주세요. 협력할 걸 청구할 수 있다. 이 점 그대로 또요. 반대 약정이 없으면 등기 좀 해주세요. 협력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협력 청구했고 주인이 해줬어. 2항. 만약 이 부동산 임대차를 그래서 등기가 했다면, 자, 등기가 뜨면 소수로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생긴다. 세트예요. 등기하면 이제는 비록 채권인 임차권이라도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 들이댈 수 있다. 대항력 있다. 효력이 생긴다. 3자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등기하면 제3자의 효력이 생긴다. 별 3개. 제2항이 별 3개예요. 1항도 물론 나와요. 2번 나왔어. 법조문 그대로. 자, 1, 2항 같이 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토지 임차인인데, 자, 봐봐요. 을이 갑소유 토지를 빌릴 수도 있고 건물을 빌릴 수도 있는데 토지를 빌렸어. 항상 토지 임차인은 갑 땅 위에 지가 건물을 올려. 이게 지상물이야. 그래서 을 소유, 임차인 소유, 지상물. 자,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라서 제3자에 들이댈 수가 없는데 이 임차권 자체를 등기를 하거나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주인이 등기 안 해주겠죠. 그때는 토지 임차인은 방법이 있어. 건물은 지 거야. 따라서 지가 보존 등기 박아버려요. 그래서 건물,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마찬가지 등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임차인이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면 결국은 등기인데 등기 방법이 두 가지예요. 임대차, 임차권 자체를 등기하는 방법. 두 번째, 토지 임차인이 지가 올린 건물에 보존 등기 박는 방법. 보존은 필요 없어. 건물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어요. 결국 민법 임대차 대항력구는 등기요. 등기. 주택은 인도 및 주민등록. 민법은 등기. 등기도 방법이 두 가지 있어. 임대차 자체를 등기하거나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하거나. 그 조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잘 나와요. 3번이. 자, 제1항 봅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임대차 자체를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지가 세운 지상 건물을 등기했다면, 자, 지상 건물 등기했죠. 등기했네. 그럼 소수로는 들이댈 수 있는 힘이 생겨.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대항할 수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 등기하면 됩니다. 임대차 자체를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 등기했다. 결국 임차권은 채권, 원칙,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아까 거기. 두 번째, 등기, 임대차를 등기하거나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했다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건물 등기, 제3자에게 생긴다. 별 3개, 별 3개. 그래서 두 개만 보면 돼요. 자, 이제 임차인의 권리, 비용, 상환청구권 봅니다. 제1항.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했어. 보일러 수리했다는 얘기요. 그러면 임대인에게 수리비 100만 원 주세요.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 점유권하고 똑같아. 제2항. 임차인이 이번에는 내부 공사를 해서 5천만 원 투입해서 1억 올려버렸네. 자, 유익비를 지출했어. 그러면 임대인은 밑줄 임대차 종료시 청구합니다. 임대차 종료시 가액 증가 현존해야 돼. 똑같죠? 가액 증가 현존할 것. 임차인 지출한 금액 또는 증가해. 회복자 선택 그런 말은 없죠. 그냥 이것도 임대인 왼쪽 놈이 선택합니다. 그런 거 시험 안 나와요. 반드시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할 것. 이건 나와. 가액 증가 현존하고 점유권 똑같죠. 자, 이때 법원은 임대인 청구에 상당한 상환기간을 유익비는 허용할 수 있다. 똑같죠? 상당한 상환기간 법원 허용은 유익비만. 점유권하고 비용하고 필요비 똑같아. 자, 그럼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오른쪽.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느냐? 보일러 수리한 즉시. 지출 즉시. 필요비 이게 나와.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가 가능해요. 즉시. 하지만 유익비는 자, 지출 즉시 별 3개 하시고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지출 즉시. 유익비는 이사 갈 때,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 현존할 것, 주인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세트로 가요. 종료 시가 이게 중요해요. 임대차 종료 시 별 3개. 그래서 기간 중에는 유익비 달라할 수 없어요. 이사 갈 때, 임대차 끝나고 이사 갈 때 5천만 원 주세요. 1억 주세요 하는 거예요. 종료 시.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 시. 이렇게 외우는 거야. 두 개 별 3개니까. 그 다음에 2번.
법원은 유익비에 대해서는 상당한 상한경 허용할 수 있다. 뭐 점유권에서 했으니까 그대로 가고. 자, 제척기간이 있어요. 3번. 임대인이 혹시나 비용을 못 받았는데 키를 넘겨줬다. 그러면 주인이 목적물 반환 받은 날로부터 임차인은 6달 안에 행사해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6달 내 비용상환청구는 행사해야 돼요. 제척기간 6개월 걸려요. 반환 받은 날로부터 이걸 장난쳤어 예전에.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봐야 돼. 주인이 키 받은 날로부터 반환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항상 우리는 6개월 숫자보다도 숫자는 장난친 적이 없고 꼭 기산점을 장난쳐. 반환 받은 날로부터 6달. 반환 받은 날부터 6달 내에 비용 달라 해라. 제척기간. 자, 비용이니까 유치권이 있겠죠? 4번. 제목만 보면 되고. 자, 이제 5번이 아주 중요해요. 이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끝이야. 여기까지가 임의규정이에요. 비용 규정은 임의규정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내가 분명히 보일러 수리하고 유익비 시가도 올려줬어. 그런데 이거 포기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해요? 유리해요? 갑이 비용 달라는 거 포기하래. 계약할 때. 너 비용 들여도 너 임마 나한테 청구하지 마. 임차인이 불리하죠. 그래도 먹혀요. 내가 사인만 했다면. 왜? 임의규정이니까. 그래서 이 비용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따라서 포기특약과 같이 임차인이 불리하죠. 그래도 유효로 끝나요. 그래서 애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끝 이놈까지 임의규정에 해당돼. 비용까지. 포기특약 유효. 설사 불리해도 유효. 그러면 포기특약에 관해서 판례 2개가 나와요. 이게 별 3개인데 자 2번 판례 봅니다. 이렇게 계약을 해요. 두 번째 오른쪽. 너 이사 갈 때 그대로 원상복구 약정 밑줄. 원상복구 약정 일단 밑줄부터 하고 이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계약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 승인하에 개축도 하시고 변조도 하세요. 단 너 이사 갈 때 나한테 넘길 때 깨끗이 치우고 가. 원상복구 약정 했죠. 이거 비용 채권 포기 특약으로 유효해요. 자, 모든 임대차 계약 합니다. 계약서에 여러분들 할 거야. 임대차 계약하면 특약상 원상복구 하고 가세요.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투한 비용이 있죠. 이 건물에 그 호실에 깨끗이 치워주고 가야 돼. 내가 그동안 비용 들인 것 이사 갈 때 내놓으세요. 할 수 없어. 깨끗이 치우고 내가 들어온 공실 상태로 만들고 가라는 게 원상복구 약정. 이거 모든 계약에서 하는 거야. 자, 그동안 들인 비용 이거 포기하는 특약이에요. 그래서 원상복구 약정 특약이 나오면 애웁니다. 이거 비용 그대로 밑줄. 비용 채권 포기 특약으로 유효. 유효는 저 위로 올려서 여기 별 3개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가 여기는 별 3개예요. 비용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포기 특약 유효다. 1번도 별 3개. 구체적 판례가 2개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판례 2번. 무슨 특약? 단어요. 원상복구 특약. 이건 비용 채권 포기 특약으로 유효. 그대로 외워주시고 자 넘겨봅니다. 판례 하나가 더 있어요. 이번에는 반대야. 자 이런 계약을 해요. 너 말이야 증축해. 증축. 대신 너 이사 갈 때 이 증축한 부분을 1억이 들었든 10억이 들었든 나한테 소유권 넘기고 가. 그 판례요. 자 봅니다.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이사 갈 때 원상복구가 아니라 임대인 주인 소유로 귀속키로 하는 약정. 그대로 밑줄 하세요.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키로 한 약정. 무슨 얘기냐? 이사 갈 때 원상복구하지 말고 그냥 소유권을 가백의 주인한테 넘기고 몸만 빠져나가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불리한 것 같죠? 이거 유효예요. 유효. 이 증축할 때 돈 1억 들었겠죠? 이거 달랄 수 없어. 이것도 비용 채권 포기 특약으로 유효. 자 그래서 봅니다. 이와 같은 특약은 임차인이 원상 회복하는 의무는 면해요. 왜? 몸만 빠져나가면 되니까. 원상 복구할 필요 없죠? 대신 증축할 때 투입한 비용 변상이나 비용에 관한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유효. 즉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교란 특약. 여기만 밑줄하고 여기만 외워. 증축 부분을 주인 소유, 임대인 소유로 넘기고 가자는 이 특약은 비용 채권 포기 특약으로 유효.
비용채권 포기 특약으로 유효. 비용채권 포기 특약으로 유효. 그러면 뭘 외우면 되느냐? 원상 복구 특약. 제가 이제 써드릴게. 외울 거. 원상으로 복구하라는 약정 특약. 두 번째, 증축한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주인 소유로 넘기고가 귀속키로 한 특약. 약정으로 나와요. 그럼 특약을 읽고, 이 특약은 비용 채권에 대한 포기 특약인데, 비용채권 포기 특약, 비용 못 받죠? 불리하죠? 그래도 유효야, 유효. 비용채권 포기 특약은 유효기 때문에. 왜? 임의규정이니까. 비용규정은 당사자 특약이 먹혀요. 포기하든 뭘 하든 무조건 특약은 유효. 그래서 이 두 개가 별 3개짜리예요. 그래서 이 특약 나오고 유효니까 결국 이것까지 나와요. 이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은 비용 달라할 수,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없다로. 여기를 장난쳐. 유효 무효를 장난치고 이거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무효다. X. 이 특약이 있다면 비용 달라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여전히 X. 비용 포기한 거죠. 비용 포기하니까 비용 달라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나옵니다. 이거 유효. 비용채권 포기 때 유효니까 비용 고딕 봐요. 비용 달라할 수도 없다. 거기 이것까지 나와. 비용 달라할 수 없어. 이 두 개 특약이 있으면 비용 달라할 수는 없다. 여기도 별 3개예요. 비용에서는 제가 한데 딱 그거밖에 안 나와요. 필요비는 자 다시 정리. 필요비는 즉시 유익 앞으로 가봐. 정리 좀 해준다는데 유익 비용은 이거밖에 안 나와. 필요비는 바로 지출 즉시. 기간 중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유익비는 기간 중에 못해. 이사 갈 때 종료시. 유익비는 종료시. 그 다음 임의규정. 채권, 비용채권 포기 특약은 유효. 그래서 나온 판례 원상복구 특약. 증축 부분을 넘어가 임대인 소유로 귀속기란 특약. 이거 투하한 증축 1억이 발생했지만 비용 못 받아요. 그러면 이거 불리한 특약 같아. 하지만 유효라니까. 불리해도. 그러면 왜 임차인은 지가 증축한 1억이나 들여서 증축한 부분을 주인한테 소유권 넘기고 가는 특약에 사인을 하느냐? 그래도 남으니까. 그래도 남으니까 사인해. 이유. 증축해서 제가 사업하죠. 그 다음 난 철거하려면 철거비용이 엄청 들어. 차라리 너 먹어가고 가는 게 비용 지급에 그렇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특약이 걸려도 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무조건 불리하지 않아. 남으니까 사인하지. 그래서 이거 비용채권 포기 특약으로 유효입니다. 이거 하기 싫으면 사인 안 하면 돼. 그 건물 세에 안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 많아요.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 증축은. 그래서 너 먹어서 이거 사인합니다. 별 손해를 안 본다는 얘기. 돈 많이 벌으면 된다는 얘기지. 증축해서. 자. 그럼 이제 넘기셔서 이제 지상물 보지 말고 부속물부터 간단한 것부터 봅니다. 지상물이 제일 복잡해. 맨 마지막 3번째로 보여요, 저는. 자, 부속물 오른쪽 461페이지. 부속물은 자, 우리 비용했고 두 번째 중요한 걸 이제 부속물 갑니다. 부속물은 임차인이 이 건물의 사용 편익을 위해 부속한 물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의 사용 편익을 위해서 붙인 물건, 부속물 요건, 부속물 나중에 벽걸이 에어컨 생각하시고 마찬가지 종료시 이사 갈 때 벽걸이 에어컨 사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속물에서 이제 볼 거, 부속물 매수가 되려면 이 부속물은 주인 동의 얻어 부속 또는 주인으로부터 매수했을 것. 두 번째,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돼요. 건물 임차인에게만. 토지 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아요. 건물 임차인만. 그 다음에 이 부속물은 부합물 아니죠. 독립물이어야 돼. 독립물. 두 번째, 직거니까 독립물이니까 임차인 소유해야겠지. 그래야 내 에어컨 사세요 하는 거지. 독립물, 임차인 소유 세트로 이어져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임차인만 인정된다는 거. 부속물이 되려면 부합물이면 안 되겠죠. 붙어버리면 부합물이 되니까. 독립물이어야 되고 독립물이니까 직거. 그 다음 무조건 안 돼. 동의 얻어 부속 또는 매수한 부속물일 것. 이게 가장 부속물의 기초예요. 기초. 시점. 이사 갈 때.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 종료시. 자, 이 종료는 정상적으로 끝나야 돼. 따라서 자, 이게 제일 맞나요? 의리, 차임 연체 등 채무 불이행으로 주인이 채무 불이행 해지가 가능해. 이익이 차임 연체하면 주인한테 중간에 월세 2번 못 내서 쫓겨갈 수가 있죠. 자, 임차인이 잘못했죠. 쫓겨가죠. 해지는 바로 쫓겨가는 얘기예요. 아직 기간도 남았는데 잘못한 놈한테 권리 주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해지된 경우는 부속물 매수가 인정되지 않아요. 엄청 나와. 가장 많은 게 이놈이야. 지상물에서도 많이 나오고 부속물에서 특히 잘 나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종료해서 이사 갈 때 에어컨 사서 해야지 중간에 월세 2번 못 내서 해지 당했죠. 주인한테 쫓겨가는 놈이 에어컨 사세요 하면 뺨 맞아. 그래서 이 종료는 정상적 종료. 쫓겨갈 때 채무불이행 해지나 무조건 잘못했네 권리 주지 않아요. 지상물도 마찬가지. 그 다음 하나 더 인정 안 되는 게 또 잘 나오는 게 일시사용, 잠시사용 임대차. 일시사용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 부속물 매수권을 주지 않아요. 자, 잠시사용. 하루 살았어. 하루. 그래서 에어컨 사세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시사용 임대차, 일시사용 임대차는 부속물 매수권을 주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발끝이 임의규정에서 끝났어. 여기서부터 편면적 강행규정이 나와요. 부속물 편면적 강행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예요. 그래서 부속물 에어컨 사세요 할 것을 계약할 때 너 나중에 에어컨 사러 가지 마. 특약 걸 수 있죠. 부속물 나한테 매수권 가지 마. 무효예요. 그래서 편면적 강행규정이 여기서부터 나와. 부속물부터. 자, 이게 가장 중요해. 자, 봅니다.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이죠. 자, 건물의 동그라미 제목에 5번. 건물 임차인만 인정돼요. 토지 임차인은 없어. 자, 그 전문부입니다. 제1항 부속물 매수권은 한 문제로 나와. 한 문제. 아주 중요해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 줄여서 건물 임차인만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 동의하다 부속 또는 밑으로 떨어져 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라면 자, 밑줄 다시 올라가서 임대차 종료시 시점 이사 갈 때 주인한테 에어컨 사세요. 부속물 매수 정갈 수 있다. 자, 조문은 간단하죠? 조문은 간단해. 조문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건 건물 임차인만 인정된다는 거. 그 다음 동의하다 부속 또는 매수한 부속물일 것 2개. 그 다음 하나 더. 언제? 시점. 임대차 종료시. 자, 조문에서 건일 건 이 3개. 이제 내용에서 추가 들어갑니다. 조체. 부속물 매수 정권은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 토지 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아요. 두 번째. 어디로 가느냐? 4번 순서대로 갈게요. 4번. 일시사용 임대차 및 명백하게 잠시사용 임대차. 하루 살았다 생각해봐. 하루 산 놈한테 이 권리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일시사용 임대차 부속물매수 인정되지 않는다. 별 3개. 이거 되게 잘 나와. 4번 나왔어. 4번. 잠시사용 임대차에 대표적으로 작동한다는 게 이놈이요. 시험 나온 거 이놈밖에 없어요.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부속물 매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룻밤 콘도 가서 에어컨 설치하고 콘도 주인한테 퇴실할 때 에어컨 사세요 하면 맞아 죽어요. 그래서 콘도 가서 하룻밤 산 놈이 퇴실할 때 에어컨 사러 갈 수는 없다. 그렇지. 잠시 사용에 에어컨 사러 갈 수 없다. 외웁니다. 잘 나오기 때문에. 자, 부속물. 자, 2번 1번. 부속물은 독립물 밑줄. 독립해야 돼. 부합물 반대말이죠. 독립물이어야 돼. 따라서 두 번째 줄 중간 오른쪽. 만약에 내가 붙인 물건이 건물에 붙었어. 구성 부분. 이 4글자가 뜨면 붙어버렸죠. 따라서 구성 부분에 4글자 뜨면 부속물 매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독립물일 것. 그 다음 2번. 임차인. 독립물이 지 거겠죠. 중간 오른쪽. 임차인 소유 물건일 것. 임차인 소유일 것. 그 다음 3번. 임대인 동의하다 부속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허락 없이 에어컨 무단으로 설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인 동의하다 처음에 설치했거나 주인으로부터 샀거나 여야 돼요. 이것들이 다 우리 시험지문에 나온 애들이야. 자, 독립물일 것, 임차인 소유일 것. 이 2개는 세트예요. 그 다음 동의하다 부속 매수. 이것도 할만해. 그죠? 그 뭘 외우느냐? 건물 임차일 것. 그거 외워야 되고. 그 다음 일시사용 임대차는 안 된다는 거. 이 2개를 정확히 이 페이지에 외우면 돼요.
자, 넘깁니다. 언제 행사하느냐? 3분의 1번. 자, 임대차 종료시 에어컨 사세요. 이사 갈 때, 임대차 종료시. 필요비만 빼놓고는 다 이사 갈 때예요. 부속물, 지상물, 유익비 이 세 놈은 다 이사 갈 때 종료시 세트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 이 종료는 정상적으로 종료해야 돼. 따라서 이제 3번이 나오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됐어. 쫓겨가죠. 잘못한 임차인에게 권리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해도 돼요. 무조건 잘못한 놈한테는 권리 주지 않아. 그래서 임차인이 월세 못 내서 쫓겨가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든 권리 주지 않는다. 별 3개.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 3번이. 채무불이행 해지 쫓겨날 때는 권리 주지 않는다. 그 다음 말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 따라서 에어컨 사세요 하면 바로 매매 성립. 그 말이 또 없어. 거기 적어요. 형성권 밑에 일방적 의사표시 있으면 거기다 적어. 매매 성립. 바로 매매계약이 체결돼 버려요. 그래서 말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 여기서 이제 시작됩니다. 부속물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그래서 부속물 매수청구권 포기 특약은 무효예요. 무효. 그 뒷판례는 보지도 마시고 안 나오니까 우리 시험에.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여기 2번에 별 3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편면적 강행 규정이 지금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 몇 개 있는데 그 대표가 부속물하고 지상물이에요. 지금 볼 이제 지상물까지 합쳤어. 오케이. 그러면 부속물은 앞에 이제하고 이거밖에 없어. 여기서 5지문이 떠요. 한 문제짜리로. 할만하죠? 할만해. 부속물 건물 임차일 것 밑줄 잘 치고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 요약집에 샥 정리가 들어가. 그러니까 요약집에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양페이지가 이거밖에 안 돼. 페이지 반 페이지밖에. 키만 있으니까 중요한. 그걸 이제 5월부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상물 앞으로 가요. 지상물. 지상물은 양이 좀 많아. 458페이지. 458 지상물 매수청구권. 자, 왼쪽 있고 오른쪽 있고 한 장이 넘어가죠. 확실히 부속물보다는 많고 이유는 판례가 좀 많아요. 복잡해요. 지상물이 비용 부속물에 비해서 훨씬 어려워요. 복잡해. 왜? 판례가 많아. 내용이 많아요. 자, 합니다. 이제 지상물. 지상물은 토지 임차인에게만 인정돼요. 토지 빌린 놈이 토지 위에 건물 올리죠? 지건물. 건물 사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토지 임차인에게만 인정돼. 토지 임차인. 부속물은 건물 임차인만. 지상물은 토지 임차인이 지건물 올리고 지건물 사라고 하는 거거든. 우리 배웠어. 언제 하느냐? 기간이 만료했네요. 임대계약이 끝났어. 우리 지상권에서 했어. 그래서 지상권이 제가 애우라겠어요. 기간 만료했네요. 건물이 현존하네요. 반드시 갱신 청구 들어가야 돼. 주인 한 번 더 갑시다. 갱신 청구. 그런데 주인이 갱신 거절해. 그러면 태어나요. 갱신 거절하면 그러면 내 건물 사세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말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 따라서 바로 매매계약 성립. 자,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기본 법 조문이 이래요. 뭐가 여기서 잘 나오느냐? 반드시 갱신 청구 거치고 거절당했을 때 태어난다는 거. 기간 만료하고 건물 있으니까 사세요. 이렇게 절대 못 간다는 거. 이게 나와요. 3번. 갱신 청구 없이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X. 지상물 매수 청구 반드시 갱신 청구 들어가야 돼. 자, 이제 법 조문 보면서 왼쪽 법 조문입니다. 제목이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그 다음 거절시 매수 청구권이에요. 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예요. 자, 토지 임대차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소유권이 쭉, 임차권이 쫑, 지상권도 쫑. 즉 토지 임대차입니다. 기간이 만료했어. 기간 만료 밑줄. 건물이 현존 밑줄. 단어에만 밑줄 하는 거예요. 토지 동그라미 하시고 토지 임차인이 인정된다는 거. 기간 만료했어요. 건물 현존했어요. 그때 283조 규정을 갖다 쓴다. 283조가 밑에 있는 지상권에 그때 우리 배웠던 그 조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결시키는 거야.
기간 만료했네요. 건물 현존. 이건 위쪽 문에서 하고 이제 밑에 점이 어디냐? 갱신청구부터 밑으로 하는 거야. 지상권자 대신 임차인은 그렇게 읽으면 돼. 임차인은 한 번 더 갑시다. 갱신청구 밑줄. 그런데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아. 그러면 내 건물 사세요. 갱신청구 거절하면 매수청구. 자 이제 내용에서 확인할 거예요. 자 1번. 자 토지 임차인에게만 인정. 토지의 동그라미. 지상물은 토지 임차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토지. 지 건물이니까. 내 건물 사세요 하겠죠? 건물 임차인은 건물 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건물 매수 못하지. 자 토지 임차인. 원칙. 먼저 갱신청구 들어가야 돼. 갱신청구. 자 갱신청구를 했는데 뭐 청구가 있다는 거 보지 말고 밑에 주인이 거절해. 그러면 사세요.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이때 태어납니다. 이걸 장난친다는 얘기야. 봐. 기출이 빵빵빵빵 있죠. 파란색이 막 보이면 공부하고 싶어지죠. 여기가 나온다는 얘기야. 반드시 갱신 청구하고 거절할 때 나오는 거지 갱신 청구 없이 못한다. 이렇게 장난쳐. 이제 나중에 문제 훈련하면서 하는 거야. 일단 의식을 가지고 이게 별색이에요. 갱신 청구하고 거절 시 매수 청구하라는 거. 이게 별색이야. 자 주체 교재 순서로 쭉 갈게요. 누가 하겠어요? 임차인인데 이 임차인 지상물 소유자 무슨 얘기냐? 자 봐봐요. 을이 임차인인데 토지 임차인인데 갱신 청구했어. 주인이 이사 가래. 거절했죠. 그럼 내 건물 사세요 하려면 이 건물은 지 거여야 돼. 임차인 소유 건물 을 소유일 것. 그 내용이야. 따라서 만약 을이 제3자 병한테 건물을 팔았어. 지 거 아니야. 그러면 지 것도 아닌 건물을 사세요 할 수는 없겠죠. 그거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지상물 매수청구는 지상물 소유자인 임차인만, 즉 임차인 소유 건물일 거 거꾸로 읽어. 이 건물은 임차인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따라서 고딕 만약에 임차인이 이 건물 소유권을 병한테 타인한테 팔아 제꼈어. 그럼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 행사할 수 없지. 그래서 지 건물일까? 네 거 아니야? 안 돼.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네 거 사라고 해야지. 그 다음 4번. 누구한테 사라고 하느냐? 당연히 임차권 소멸 종료 당시 임대인 갑이겠죠. 근데 문제는 밑에 팔래요. 자 임차인이 이거 엄청 잘 나와. 밑에 고딕 임차인이 이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필요하는 등 대항력을 갖췄네. 자 중요한 거 등기 박았죠. 대항력 갖췄죠. 이 말이 뜨면 소수로는 있다로 끝나요? 없다로 끝나요? 있다로 끝나. 등기를 했거나 대항력을 갖추면 소수로 무조건 있다로 끝나. 이게 세트야 세트. 자 임차인이 등기를 박았거나 기타 임대차 등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대항력을 갖췄죠. 그러면 임차권 소멸 후 즉 기간 만료 후 이 토지를 갑으로부터 산 새 주인 병한테도 네가 사 할 수 있다. 병한테도 네가 사서 할 수 있다. 왜? 들이댈 수 있어. 3자에게도. 별색이에요. 이게 별색이야. 그러면 결국 봐봐요.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야. 채권이기 때문에 자기 계약 상대방 종료 당시 소유자인 자기 주인 임대인에게만 건물 사서야 할 수 있어. 그런데 기간이 만료했는데 이놈이 토지를 팔았어. 자 주인이 병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을은 등기 등 대항력권을 갖추지 않으면 새 주인한테는 매수청 갈 수 없어. 이게 원칙이야. 왜? 채권자는 절대 제3자한테 뭔가 할 수 없어. 그런데 임차인이 등기를 박았다는 얘기지. 등기를 박으면 이제는 대항력이 생겨서 제3자인 양수인에게도 네가 건물 사세요 할 수 있다. 결국 우리 시험 지문에 등기를 했다면 대항력을 갖췄다면 이게 뜨면 소수로는 있다야 있다. 이놈한테 네가 사세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잘 눈을 크게 뜨란 얘기예요. 민법은 눈을 크게 뜨고 중간에 중심 단어 행동을 했는지 뭔가 있는지 너 등기한 거야? 그러면 소수로는 들이댈 수 있겠네. 고생했으니까. 등기하느라고 고생했죠. 대항력 갖추려고 고생했잖아. 고생했으면 그 값을 준다니까. 대항할 수 있다. 별 3개. 자 15분 쉬고 나머지